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님들과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오늘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 나정찬 회장이 미국에서 실질적인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될 게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지금 네이처셀의 주가 향방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복합적인 것을 봐야 되지만은 크게 저는 두 가지 줄기만 보시면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줄기는 바로 첨생법입니다. 지금 이제 첨생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 자체가 어떻게 세상에 5년이나 시행된 지 5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승인이 한 개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이에요? 아니면 막걸리예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국회에서도 우리나라를 의료 관광 특구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칼을 대기로 결정을 했고 이 칼을 어디에다 대기로 했냐면은 첨생법을 일단은 뜯어 고치자라는 취지로 이제 이수진 의원님이 이 개정안을 이제 오늘자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어떠한 지금 부분을 개정을 시켜가지고 발의를 시켰냐면은 바로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은 해외에서 제조 가공된 인체 세포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첨생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적으로 발의를 했다라고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특정 기업의 이름만 안 나왔을 뿐이지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이거든. 안 봐도 비디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게 조인트 스템이 이게 이제 이 규제만 제거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의료 관광으로 인해서 네이처셀도 돈을 버는 거고 돈방석에 앉는 거고 결국 정부도 돈방석에 같이 앉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는 일본에서 돈을 다 빨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지금 규모가 되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거를 지금 이제 개정하겠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조된 거라고 해야죠. 해외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인트 스템의 주가를 우리가 큰 줄기로 봤을 때 첫 번째 줄기인 첨생법을 보니까 뭐다, 여러분들? 이거는 조정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정의 근거가 사실상 지금 소멸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한 부분은 뭐냐? 바로 이제 내일 발표하는 EOP2 미팅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요거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뭘 보냐? 가속 승인 로드맵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처셀의 주가는 증시 조정에 의한 하락만 나올 뿐이지 이제 악재라는 악재는 다 소멸이 됐단 말이에요. 땅이 다 굳었단 말이에요. 땅이 굳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작물이 일단 자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작물이 빠르게 자라날 시기인 것은 맞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까다롭습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금방 다시 눌리고 이럴 땐 괜히 오래 들고 가기보다 움직일 때만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날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을 부담 없이 한 번쯤 손대볼 만한 자리에서 공략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차트를 보실 필요도 없고 이걸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을 봐드리고 괜찮은 타이밍만 꼭 집어서 전달을 드리는 방식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제 오전이죠. 오늘 수요일 날 9시 10분에 전일 공략을 했었던 이뮤논시아를 손절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절의 퍼센테이지는 대략 마이너스 1.5%가 되는데요. 그래서 손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 손절과 가격 손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단기간에 기대를 했지만은 오히려 빠져주는 모습. 하지만 마이너스 10%그 이상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효율적인 종목이 나와서 시간 손절의 개념으로 이렇게 종목 교체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제가 남겨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종목 교체에 들어간 종목이 바로 9시 10분에 삼익제약이었습니다.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19,600원. 자, 그래서 삼익제약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9시 10분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 9시 10분 요때 들어가고 자, 삼익제약을 공략한 근거가 뭐냐면은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은 자, 얘가 일봉을 봤을 때 항상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갱신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의 고유 특징이라고 하는데 자,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오히려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을 구간이 있다라고 판단을 드려서 9시 10분에
이런 식으로 19,600원 이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분가량 매수 자리를 준 뒤에 19,600원에 대한 매수 자리를 준 뒤에 어떻게 됐다?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올 때 9시 45분 제가 자 매수가 대비 23,000원 부근에서 17% 수익을 챙기자라고 제가 문자로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간 종목은 ABL 바이오거든요. 16만 1,500원 이하로 이렇게 제가 또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발만 담궜다 빼면 손실을 볼 리스크는 줄어들고요. 반대로 수익은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문자로 남겨드리는 부분이 50만 원으로 종잣돈을 굴려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3에서 5% 수익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삼익제약처럼 이런 안정적인 자리를 주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 분석 먼저 짚어본 다음에 급등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까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해외 저널, 의학 저널이죠. 이쪽을 많이 좀 살펴보신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은 FDA가 요즘 좀 태도가 변했어요. 이게 이제 뭐 안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변했냐면은 알맥과 BTD에 대해서 지정받은 품목들이죠. 조인트 스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품목에 있어서는 중간 분석 결과로 가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아예 그냥 설계 단계에서 같이 정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알맥과 BTD 지정받았지.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FDA 가죠. FDA가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 전에 너네들이 설계해. 가속 승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럼 우리가 그거 판단하고 승인해 줄게. 라는 취지로 이제 이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도 자체가 이제 뭐냐면은 FDA에서는 오히려 가속 승인의 문을 이제 활짝 열어 놓겠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어중이 떠중이나 열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 조인트 스템처럼 알맥과 BTD 한해서만 여러분 EAP까지 해서 한해서만 지금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줄기를 봤을 때 이제 내일 EOP2에 대한 발표를 할 건데 이제 과연 FDA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제시할까? 자 이거를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이 기준은 네이처셀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기준인가? 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겠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조건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보다 조건이 덜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유력한 게 두 가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일정 시점이거든요. 일정 시점 12개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조인트 스템이 통증과 기능에 대한 복합 지표, 그러니까 워맥 이 지수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의미 있는 숫자.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우리나라 임상 3상을 진행했던 이 디자인을 기준으로 딱 한 번만 진행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임상을.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국산차를 너네들이 잘 만들었어? 그래.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똑같이 만들어. 미국에서도 차를 만들어서 똑같이 잘 굴러 다니나 보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당연한 거니까는 또 아니면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구조 이제 연골 MRI나 방사선의 5년 추적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속 승인의 보조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가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이 기준의 강도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요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네이처셀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속 승인의 이제 보조 근거가 돼요. 5년 추적 데이터.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뭐냐? 이거 숫자로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자 이거예요. 눈으로 보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제 FDA가 이제 현실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12개월이 만약에 FDA가 요구를 했다. 또 5년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면 1년, 5년을 좀 기다려야 되는 거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FDA가 요거를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 가속 승인에 대한 기준으로. 야, 조인트 스템 너네 12개월 동안 통증과 기능 복합 지표 이거 숫자로 좀 만들어 놔라고 FDA가 주문을 하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2개월 데이터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최장십 2개월이고 최단으로는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내의 데이터를 뽑아서 FDA에 제출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가속 승인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12개월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12개월 이전으로 사실상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12개월 이전. 자, 그러면 반대로 5년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기다리는 거냐? 5년이면 2030년인데 이게 아니라 5년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숫자나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은 일단 이거 보고 가속 승인 해줄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5년치 데이터가 나오면은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식 승인을 해줄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 데이터를 뽑아야지 가속 승인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이제 한 1년 미만의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를 뽑으면 일단 우리가 승인해주게.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판매가 되고 나서 이제 판매 5년째 이 추적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5년째가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FDA에서 그 이후에 정식 승인해 줄게. 그러니까 이게 그럼 승인을 2번 받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제가 말로만 정식 승인이라고 좀 적은 거지 그냥 검토다라고 보시면 돼요. 검토입니다. 그래서 가속 승인을 이제 이거를 받냐 안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가속 승인 이후 5년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너 승인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아니라 그냥 검토만 하는 거고 만에 하나 정말 뭐 데이터가 약간은 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FDA에서는 여기에서 그냥 이것만 좀 해봐 너네들이 이 정도로 말고 끝내요 그냥. 여러분 뭐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FDA는 네이처셀렉이 있어가지고 무리한 기준을 제시를 안 할 것이다. 못한다. 왜? 본인들이 BTD와 RMAT, EAP를 본인들이 지정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뭐 네이처셀이 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정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어가지고 FDA는 이미 가속 승인에 대해서 문은 많이 열어뒀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이 그림은 나오진 않고 어디까지 데이터를 채우면은 우리가 가속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세부 조건을 박는 단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올해 상반기에 이제 FDA에서는 국내 3상 한 번의 시험만으로 승인이라는 틀을 FDA가 유지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한국처럼 똑같은 효율을 보여주는지 이것만 증명해라 요거거든요. 간단하게 우리가 보자면은. 그리고 내일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 지원 협약시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3자 배정이 될 수도 있겠고 3자 배정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보증의 개념으로 투자를 이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앞으로 3자 배정으로 이루어질지 그림 자체가 후속 개념이거든요. 후속. 뒤늦은 그림. 그래서 이제 뭐 3자 배정이 나오면 곧바로 이제 반영이 될 텐데 그게 아니면은 뭐 얼마까지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더 투자하겠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증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후속 호재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속 호재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첨생법이나 이제 뭐 식약처 뭐 이러한 부분 FDA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는 FDA와 이런 입장을 봤을 때 네이처셀은 조정의 근거가 없다. 단 하나 있다면은 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뭐 추종하는 이러한 조정의 성격밖에 없지. 그게 아니면은 사실상 이제는 이전처럼 이러한 뭐 강력한 가격 이탈의 명분은 소멸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조정의 근거가 없어지니까는 우리가 이제 반대로 보유의 명분은 더욱더 강해지는 요 국면의 초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제 급등주 수익을 드리는 이제 50만 원의 기적 매일매일 이렇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와 동시에 50만 원의 기적은 정말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꾸준함이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오늘 32일 차인데 이제 649만 원을 이제 누적 수익금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의 기적은 매일매일 단타 수익으로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스윙주들만 좀 집중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수익 실현했는데요. 자,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 11월 7일 날에 이제 나갔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펩트론을 29만 원에서 한번 사시고 한번 좀 더 밀리니까는 27만 5천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진입하시고 그래서 오늘 펩트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페프론이 이제 13% 정도의 이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8% 정도의 자 수익을 좀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네이처셀 주주분들도 여기에서 달콤한 이 수익을 계좌에다가 챙겨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네이처셀 주주분들도 이제 우리가 네이처셀 실시간 대응까지 제가 이 소통방에서 100% 무료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그래서 뭐 대가를 주신다고 해도 저는 뭐 받질 않으니까는 편하게 부담 없이 입장해 주셔서 네이처셀에 대한 대응과 요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눈앞에서 수익을 놓치는 종목들이 많은데 요런 종목들 한 종목이라고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 한 달 앞두고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셨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사도 되나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지금은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말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수익은 잘 나오는 자리. 혼자 하시면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리면 누구나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 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잡초도 바로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자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볼게 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요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와트시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2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